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라의 네. 노래를 두 개 네. 한번 가사가 좀 짧아서 일단 미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마에 미끄러진 운동의 싹이 건지 나쁜 말, 그 나쁜 말. 유라의 미미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밌네요. 재밌는데 목소리가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근데 우리가 몽환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유의해야 되는데 몽환적인 것 속에서는 확실한 것들이 잘 없잖아요. 네. 이 노래 가사도 약간 확실하게 어떤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뭉그러져 있는 몽환의 시간에서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애써서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네. 일단은 이 미미라는 제목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미가 어떤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코러스에 보면 미미하게 사라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유명사면서 나를 떠난 어떤 존재지만 그 떠남이 나를 굉장히 미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계속 번갈아서 나와요. 네, 맞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별 뒤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데 사실 그 감정들이 되게 이중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되게 질리고 미워하고 진절머리 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시간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은데 이마에 미끄러진 먼동의 싹이 뜨거워질 만큼 그대가 떠오르네. 얼마나 강렬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쁘게 뜨겁게 하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헛된 품에서 꿈을 찾는 내가 어린 자국을 보는 내가 슬프게 눈물 나게 하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뜨겁게 어떤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내 어린 그 당시의 어린 마음이라고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더듬어 보고 또 헛된 품에서 꿈을 찾는 그런 것들을 또 떠올려 보면 되게 슬픔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뜨겁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다가도 어떤 걸 생각하면 또 그 슬픔의 감정이 차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그 어떤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보면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일단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이렇게 한 구절에 있는 걸 보면 그 이중적인 감정을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듯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처음에 착한 마음, 나쁜 마음 그러다가 나쁜 마음, 그 나쁜 마음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 나쁜 마음을 몰고 가다가 다시 착한 마음, 그 나쁜 마음 또 나쁜 마음, 그 나쁜 마음 그러다가 여기서 딱 그 예쁜 손 여기서 확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을 끌고 가다가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게 되는 거는 미미하게 사라져, 미미는 왜 날 떠났어, 사랑은 왜 없어져, 친구야 날 좀 찾아줘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미라고 하는 어떤 고유명사를 통해서 미미하게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미는 떠난 존재잖아요. 사랑은 왜 없어져와 미미는 왜 떠났어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를 조금 더 크게 해보면 내 마음에서도 사랑이 떠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미미가 떠난 게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랑이 없어진 거가 원인이 된 걸로 됐는데 미미하게 사라져가 그럼 누가 사라지는 거냐? 미미가 사라지는 거냐? 자아겠죠.
내가 사라지는 거냐. 그래서 떠난 걸 생각해 봤어요. 과연 미미만 떠났을까? 그러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좀 우리가 대체를 해보면 그 시간으로부터 미미가 떠났고 나도 그 시간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나 역시 거기에 굉장히 희박하게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야 날 좀 찾아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을 수 없는 어떤 미미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이 파탄나고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아주 미약한 자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몽환적인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을 어떤 것으로도 확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시에서도 한동안 젊은 시인들의 시에서도 미약한 자아가 희박한 자아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요. 네. 물론 이 노래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의상을 지니겠지만 그 희박한 자아를 통해서 시인들이 하려는 것은 확정적이고 강력한 어떤 주체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하는 태도들을 그런 희박한 자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적용해 보면 내가 나쁜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강렬하게 떠오르는 마음도 있는데 난 이걸 확정하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내가 희박해질래. 이런 마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바라는 건 우리는 다시 만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노래를 관통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그 사이에서 희박해지는 어떤 자아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표현들도 참 좋아요. 잠과 잠 좀 자야지 사이. 우리가 어떤 불면을 표현할 수도 있고 비몽사몽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 몽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표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날이 밝을 때까지 해야지 여린 풀을 뜯고 있던 내가, 이 여린 풀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여린 어떤 그 부분을 자꾸 생채기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딴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기억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몽사몽이거나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 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딴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게 그건데 사실은. 그래서 아주 이 미미라고 하는 어떤 제목이 주는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계속 우리한테 계속 그 어떤 희박하지만 그 희박한 울림들을 계속 우리한테 어떤 번져오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너의 못된 숨은 누구의 목을 물게 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가 지칭하는 게 누군가, 지시하는 게 너인가 나인가. 근데 저는 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상처를 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로 가면 착한 마음, 그 나쁜 마음 보면 저 나무는 고개 숙일 계절을 안 건지 라고 하는 거는 못된 숨을 쉬어서 누구의 목을 물게 하는 그런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외부로 딱 돌렸을 때 그 외부에 정말 못된 숨이라고 하는 게 그 나쁜 마음의 어떤 상관물이었다고 하면 고개 숙인 나무는 내 착한 마음의 상관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나한테서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그래요.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내가 나를 계속 들여다봤을 때 나한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를 딱 봤을 때 거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나의 감정의 어떤 외화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적이 있는 거야. 저 고개 숙인 나무가 그게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계절을 알고 저기에 고개 숙여서 있는 나무를 내가 발견하는 거지. 그건 나한테서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외부를 통해서 나한테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나쁜 마음 그게 끝까지 안 가고 그 예쁜 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